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무엇일까요? 배열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서는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각각의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같은 종류의 데이터라면 굳이 따로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은 각각의 변수를 만들 경우 각각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 경우 메모리 하나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메모리를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배열의 주소를 찾고 거기서 순서를 알아내서 C를 찾고자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배열 이름의 세 번째 주소로 찾아가서 C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루아는요, 실제 배열 구조는 없습니다. 오직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는 테이블 구조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테이블은 무엇일까요? 테이블은요, 우리 반명령표 보면은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죠. 1번 강해, 2번 나 강해, 3번 다 강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가로, 세로, 행과 열로 나타낸 거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로블록스에서는 이 테이블 구조가 유일하지만 테이블을 조금 변형해서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을 보면요, 이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구조인데요. 테이블을 보시면요, 이름만 떼어서 가로로 눕히면 이렇게 배열 구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참고로 로블록스에서는요, 로블록스 테이블 구조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번호에 해당되는 키가 있고요, 이름에 해당하는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통해 밸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블반의 3번을 알기 위해서는요, 로블반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를 넣고요, 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3번이니까 3을 넣어주면요, 다 강의 학생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열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배열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나강의, 다강의로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로브반입니다. 로브반. 로브 배열의 이름을 로브로 해주고요. 여기에 강해, 나강해, 다강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밸류 값이고요. 키 값은 자연적으로 1번, 2번, 3번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참고로 파이썬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인덱스라고 해서요, 0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블록스, 루아 스크립트 언어는 키 값이 1번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배열, 우선 로컬 하고요. 배열의 이름인 로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괄호입니다. 중괄호를 넣어줘서요. 차례대로 강해, 나 강해, 그 다음에 다 강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큰 따옴표를 했는데요. 작은 따옴표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바꾸고 작은 따옴표로 바꿔도 됩니다. 그 대신 꼭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요, 컴마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다강의를 찾기 위해서는요, 러브 배열 이름인 러브를 넣어주고요, 대괄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대괄호를 써주셔서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기 때문에 3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해주면 다 강의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배열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빌리지로 새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레이 스크립트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로컬 로브바는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중괄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그 다음에 나 강해, 그 다음에 다 강해를 넣어주시고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세요. 러브반의 세 번째 학생. 자, 대괄호 세 번째 학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두 줄의 코딩을 해봤는데요. 한번 실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실행을 해주면요.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밸류 값으로 강해, 야강해, 다강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다강해가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강해가 출력을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게임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우리가 게임 속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빌리지로 가서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가 나는 관계로 평평한 곳에 놓고요. 그 다음에 모델로 NPC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NPC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NPC에다가는요. NPC가 어떤 대화를 차례차례 나눌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NPC를 누르고요. NPC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클릭 디텍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릭 디텍터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름을요.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NPC 보면 클릭 디텍터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 안에다 한번 챗 대화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로 하고요. 자, 로컬 챗은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요. 그 다음에 get 서비스에서 챗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컬 NPC는요. 이 스크립트의 페어런트로 하면 됩니다. 이 다이얼로그 스크립트의 페어런트가 NPC가 되겠죠. 그래서 이 NPC를 가리키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로컬 헤드로 하고요. MPC에서 보시면 헤드가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헤드는 MPC 점 헤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디텍터가 있죠. 그러면 MPC 점 클릭 도로 MPC 점 클릭 디텍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설정을 마쳤고요. 자, 우리 여기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다이얼로그 배열이니까 어레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어레이를 넣고요. 여기다가 어떤 대화를 넣으면 좋을까요? Hi,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잘 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대화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는 컴마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여기서 안녕하세요가 1번, 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2번, 잘 가요가 3번이기 때문에 인덱스도 처음 시작한 인덱스군요. 인덱스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인덱스를 1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요. 자, 이제 대화를 차례대로 클릭을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가요. 안녕하세요, 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잘 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펑션 하고요. speak라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all 다이얼로그는요. 자, 우리 이 다이얼로그라는 변수에 무엇을 지정하냐면요. 바로 다이얼로그 어레이에 있는 대화 중에 하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대괄호 안에는 인덱스 1번, 2번, 3번 중에 1번부터 나와야 되죠. 근데 그 1번은 지금 다이얼로그 인덱스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다이얼로그 인덱스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여기 다이얼로그 인덱스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1번 값이 전달이 되어서요. 실제로 여기 1번 값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레이 1번, 즉 다이얼로그 어레이 1번에 있는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챗하고요. 머리 부분에서 다이얼로그, 여기서 나왔던 이 다이얼로그 있죠. 이것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클릭 디텍터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경우는요, 연결해 줍니다. 바로 speak라는 함수에 연결해 줍니다. 지금은요,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1번이고요. 챗을 하면요, 다이얼로그 어레이에 있는 다이얼로그 인덱스 값이 1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만 말할 것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C를 지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자,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죠. 눌러보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안녕하세요만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이 안녕하세요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speak라는 함수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인덱스는요. 원래 다이얼로그 인덱스에다가 1을 추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면 여기 1의 값에 해당하는 안녕하세요를 말할 거고요. 또 클릭 디텍터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 스피커 함수 안에 보면요.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1씩 여기 보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1에서 1을 증가한 마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또 한번 클릭하면 잘 가요를 말할 것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있네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우스 포인터가 손의 모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가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귀찮게 하네요. 눌러도 더 이상 안녕하세요로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나서는요. 다이얼로그 인덱스는 다이얼로그 인덱스 플러스 1이어서 다음에 4번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 4번 보면요. 없죠. 또 클릭하면 5번, 6번, 7번으로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1번 말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2번 잘 가요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인덱스 이 배열 안에는 3번까지밖에 없죠. 따라서 3번까지 그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가면요. 다시 1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if문입니다. 만약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3번이라면 그러면 다이얼로그 인덱스를 다시 1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f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5와 같다면 그 다음에 3번이라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데이터를 더 배열을 값을 증가할 때마다 3번이 아니고 4번, 5번, 6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늘릴 때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러면 6번까지 데이터를 6개 놓으면은 인덱스의 끝은 6번이 되고 데이터를 100개를 넣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 어레이의 인덱스는 100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요. 여기다가는요. 샵을 누르고요. 다이얼로그 인덱스라고 하면요. 샵 다이얼로그 인덱스는 다이얼로그 인덱스의 크기, 개수를 말합니다. 즉 10개를 넣으면 10이라는 값이 다이얼로그 인덱스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샵 다이얼로그 인덱스의 값에 다이얼로그 인덱스의 배열의 크기만큼의 값이 들어옵니다. 다이얼로그 어레이죠. 인덱스가 아니에요. 다이얼로그 어레이에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요. 샵 다이얼로그 어레이에는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서요. 굳이 100개의 데이터를 넣었다고 여기다 100이라고 입력을 하고 2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여기다 200이라고 수정할 필요가 없이 샵 다이얼로그 어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샵 다이얼로그 인덱스 어레이는 다이얼로그 어레이의 맨 끝
인덱스 번호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if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샵 다이얼로그 어레이, 즉 맨 다이얼로그 어레이의 맨 끝으로 간다면 여기서는 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3번이겠죠. 3번으로 간다면 then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이얼로그 인덱스는 1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걸 내주면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점차 1씩 증가를 해주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쫓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잘 가요. 다시 1번부터 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신없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귀찮게 하는데 이때마다 이렇게 대답은 그래도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어레이 배열을 만들고 배열 안에 데이터들을 3가지를 넣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샵 다이얼로그 어레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다이얼로그 어레이라는 이 배열의 크기, 데이터의 개수를 뜻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샵 다이얼로그 어레이.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는 3이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요. 만약에 다이얼로그 인덱스가 3이라면, 즉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인덱스라면 다시 1번,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씩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if문, 조건문과 else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는 함수 만드는 방법도 우리도 함수 만드는 방법이 배워서 이번 스크립트에서도 활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은 거의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로블록스에는 수많은 문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복잡한 훨씬 복잡한 게임을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배운 로블록스 문법을 활용하면 간단한 게임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